자, 다음 함수는 Q에 대한 피크 함수인데요. 그 피크 함수를 여기 DQ 함수로부터 뭐를 제외시키면 피크 함수가 되는지 한번 이 상태로 놓고 찾아봅시다. 피크라는 것은 실제 삭제하는 동작은 하지 않고 다음 삭제될 원소의 값만 얻어가는 게 피크예요. 그래서 함수의 프로토타입은 이 함수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함수 이름만 피크이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먼저 이 부분 똑같죠. empty일 때는 오류나기는 DQ나 피크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똑같이 쓸 겁니다. else면 이제 원소가 한 개 이상 있다는 얘기예요. 반환할 거리가 있다. 그럼 else부에선 뭘 주면 됩니까? 현재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엘리먼트 데이터부를 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LQ 화살표 프론트 화살표 엘리먼트를 리턴 앞에 리턴 하고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가봅시다. 예. 엘리먼트 타입 선언해 놓고 피크해서 이 함수 프로토타입은 좀 전에 본 DQ하고 똑같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LQ의 프론트에 다른 값을 대입하는 일은 하지 않고 그냥 LQ의 프론트를 가지고 다음번 삭제될 위치, 다음번 삭제될 노드의 데이터부를 여기다 담았다가 반환합니다. 담지 않고 직접 return LQ의 프론트의 데이터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좀 전에 했던 함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단계를 나눠 놓은 것 뿐입니다. 다음은 연이어서 Q의 모든 내용을 프린트하는 프린트 LQ 연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LQ는 아까 그림을 원형 Q는 이렇게 그렸었죠. 이번에는 이 아까 앞에 있던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소를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4개가 어떤 순서대로 보여지길 원하시겠어요? 이 프론트에서부터 링크를 타고 차례대로 뒤로 가면서 리어 자리까지 A, B, C, D 이렇게 내용이라고 보여지면 자연스럽겠죠. 그렇다라는 거는 프론트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내용 보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링크를 타고 가서 다음 노드에 내용 보이고 링크 타고 내용 보이고 링크 타고 이거를 언제까지 해요? 링크가 널이 아닌 동안 계속하면 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프론트는 필요 없어요? 리어는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필요 없는 게 있나요? 이 과정에서 리어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리어는 마지막 원소를 가리키고 있는데 마지막 원소라는 것은 이 링크부가 널이라는 걸로 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리어 값은 활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봅시다. 노드 포인터를 이 프론트를 가지고 프론트 이퀄 프론트의 링크 이렇게 하면서 프론트를 전진시켜 가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프론트랑 똑같은 타입의 지역 변수 템프를 하나 선언해서 템프를 가지고 템프 이퀄 템프의 링크 이런 식으로 뒤로 쭉 타고 가면서 그 노드의 데이터부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결 리스트의 헤더 부분을 출력하고 후터 부분을 출력을 했죠. 그 중간에는 각 노드의 데이터부를 출력해야 되는데 현재 노드가 있으면 하고 있지 않으면이라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다 걸러집니다. 빈 리스트인 경우에는 LQ의 프론트가 널이죠. 그래서 여기 템프이면이라는 것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즉 빈 리스트일 때는 LQ의 프론트라는 것 자체가 널인 거에 대해서 걸러주죠. 그 다음에는 프론트가 하나라도 있어요. 그럼 있으면은 있는 거의 데이터부를 출력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마지막 노드다 라고 했을 때는 템프 이퀄 템프에 링크 했을 때 템프의 링크가 널이죠. 그 널이 템프 값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if 템프는 이라는 이 문장에서 널이기 때문에 걸러지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while temp라는 거는 어떤 문장하고 같습니까? while temp not equal 0 이 문장하고 같죠? 그런데 지금 temp는 포인터니까 포인터로 0 값이 널이잖아요. 예, 이렇게 써주면 똑같은 표현이 되겠어요. C 언어에서는 false는 0, true는 0이 아닌 모든 값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메인 함수만 남았는데요. 메인 함수는 이런 Q를 생성하는 함수, 이런 함수 이름만 달라질 뿐이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포맷은 배열을 안에서 배열을 사용하건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건 바깥에서 이 Q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그것을 모르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에 충실하게 완전히 티가 안 나게 지금 메인 함수만 봐서는 이 Q가 내부에서 배열로 돌아가고 있는지 연결 리스트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죠. 그게 맞는 겁니다. 맞게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아까랑 똑같은 일을 하는 메인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연결 리스트로 돌아가는 상태로 Q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예, 안에 링크를 사용하는 연결 리스트 형태로 다 타이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실험한 내용 그대로 타이핑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랑 똑같은 메인 함수, 똑같은 결과. 그렇지만 내부는 배열이 아니라 연결 리스트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다음 자료 구조를 봅시다. 다음 자료 구조는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데크라고 불러요. 이렇게 쓰고 데크라고 부르는데 더블 엔디드 Q라는 뜻의 이니셜을 딴 데크라는 명칭의 자료 구조입니다. 이것은 포지션은 양쪽 포지션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개념 설명을 위한 부분이고 이쪽을 보면서 생각합시다. 프론트라는 양쪽 끝에 이 중간에 프론트부터 리어 사이에 원소들이 있는데 프론트라는 인덱스도 의미가 있고 리어라는 인덱스도 의미가 있어요. 양쪽 끝점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 점에서 각각 삽입 삭제가 가능합니다. 즉 프론트의 삭제, 또 리어의 삽입, 리어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피크도 양쪽이 다 가능한 것이죠. 프론트에서 삭제를 할 때는 뭐가 나올까? 그게 프론트를 엿보는 거죠. 리어에서 삭제할 때는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건 리어를 엿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피크나 삽입 삭제가 다 두 개씩 나오는 겁니다. 프론트에서 하나, 리어에서 하나. 그럼 이렇게 생긴 자료 구조는 Q로 사용할 수도 있죠. Q로 사용하려면 리어를 통해서만, 리어의 삽입만 쭉 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에서 삭제만 쭉 하면 그것이 Q가 되죠. 그럼 이것을 스택처럼 사용하려면 리어에다가 쭉 삽입하고 리어에서 쭉 삭제하고 또는 프론트에다가 쭉 삽입하고 프론트에서만 쭉 삭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스택의 모양을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데크는 Q로도 사용할 수 있고 스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물론 그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좀 더 광범위한 영역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 데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잘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그래서 데크에는 추상 자료형이라고 나왔는데 벌써 딱 봐도 함수 개수가 스택하고 Q에 비해서 현저히 많죠. 좀 전에 얘기한 그 세 개에 대한 함수가 두 개씩 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에이트 하는 거, 엠프티인지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인서트 하는 함수 두 개, 프론트의 인서트, 리어의 인서트. 딜리트도
프론트에서 딜리트, 리어에서 딜리트. get은 이게 피크라는 함수, 피크 대신에 있는 함수예요. 프론트에서 삭제될 원소를 엿보기. 그 다음에 리어에서 삭제될 원소를 엿보기. 이렇게 하도록 추상 자료형으로 했을 때 양방향에서 모두 삽입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가 2배로 많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데크의 연산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reate 데크 했다. 그러면 처음에 생성을 했죠. 지금 프론트하고 리어를 이렇게 완전히 떨어뜨려 놓은 것은 이쪽 방향이 프론트고, 즉 이쪽에 삽입하면 이쪽 방향에서 들어가고, 리어를 이쪽에다 써놓은 건 리어에서 삽입하면 이쪽 방향에서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프론트 방향에서 하나가 들어왔어요. A가. 그 다음에 프론트 방향에서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A를 앞으로 밀고 B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엔 리어 방향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프론트 방향에서 들어왔으면 A, B, C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왼쪽으로 쌓이지만 리어에서 들어왔다라는 건 오른쪽으로 쌓여야 되겠죠. 그래서 A 오른편에 C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B, A, C 이렇게 있던 와중에 프론트에서 하나를 지웁니다. 그럼 B가 나가겠죠. 다음 리어에서 하나를 지웁니다. 그럼 오른편에 있는 C가 나가겠죠. 다음 인서트를 하는데 리어 방향에서 오른편 방향에서 인서트 합니다. 그래서 AD가 됐고 프론트 방향에서 인서트 합니다. EAD가 됐죠. 이번엔 프론트 방향에서 하나 더 인서트해요. 그럼 EAD가 오른쪽으로 가고 F가 맨 왼쪽에 붙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잘 보세요. 이거를 지금 개념 설명을 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배열 모양으로 그려놓고 이쪽 저쪽으로 밀면서 데크의 연산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배열을 가지고 데크를 구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라이브러리에서도 그렇게 구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데크를 가지고 데크를 배열로서 구현을 하려면 구현하기가 양방향으로 자라고 또 줄어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형 큐 형태를 당연히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형 큐에서 인덱스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이래서 연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복잡한 것을 다 이기고 구현을 한다고 해도 얻어지는 게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데크의 구현은 대부분 연결 리스트로 합니다. 연결 리스트로 할 때는 자유도가 훨씬 좋죠. 이러한 쉬프트 연산도 필요 없고 자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데크를 한번 봅시다. 데크의 구현, 양쪽 끝에서 삽입 삭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크기 변화와 저장된 원소의 순서 변화가 많다. 그래서 순차 자료 구조에는 비효율적이다. 그럼 뭘로 하냐? 연결 리스트로 한다. 그런데 여기 양방향으로 연산이 가능한 이중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노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보관하려는 데이터 3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맨 왼편에 있는 노드가 프론트, 맨 오른편에 있는 노드가 리어죠. 그러면 프론트 방향에서도 삽입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삽입한다고 해봅시다. 프론트에다 삽입한다 라는 거는 프론트의 앞쪽에 삽입한다죠. 앞쪽에 삽입한다예요. 그럼 그거는 쉬워요. 단방향이어도 프론트의 앞쪽에 새 노드를 넣고 그 노드가 현재의 프론트의 값을 이어받아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프론트가 새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됩니다. 되었죠? 그러면 리어에서 봅시다. 리어에다가 어떤 것을 삽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맨 뒤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는 거죠. 문제 없죠. 단방향일 경우에 문제 없어요. 마지막 링크가 널이었던 것이 새로운 노드의 주소를 가지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어는 새 노드를 가리키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단방향 연결 리스트라고 했을 때 리어에 있는 항목을 삭제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드를 삭제하려면 지금 이렇게 세 개 있을 때 이 노드를 삭제한다고 해봅시다. 마지막 노드, 리어에 있는 노드를 삭제하려면 리어 앞에 있는 노드의 링크 파트를 고쳐야 돼요. 그럼 앞에 있는 노드의 링크 파트를 알려면 만약 이게 이중 연결이 아니라 단방향 연결이다. 그러면 프론트에서부터 건너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노드까지를 찾아가서 그 노드의 링크부를 널 값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지금 요거는 3개밖에 없으니까 단순한 작업인 것 같지만 이 길이가 길어질 경우에 링크를 건너 가는 작업을 노드의 개수만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양방향 이중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의 특징은 선행 노드를 알 수 있죠. 이렇게 선행 노드를 가리키는 링크를 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드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바로 L링크를 타고 앞에 있는 노드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우려는 노드의 L링크의 R링크에다가 너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다 삽입 삭제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를 더 써서 뭐를 얻었나요? 무엇을 희생해서 무엇을 얻는 건가요? 이것은 단순 연결 리스트에 비해서 메모리를 희생해서 효율을 CPU를 얻는 것이죠. 지금 메모리는 왼쪽 링크를 하나 더 쓰느라고 메모리를 희생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이 알고리즘의 수행 효율이죠. CPU를 덜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희생해서 CPU를 얻고 있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이제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중 연결 리스트라고 해서 연결 리스트니까 자기 참조 구조체인데 이 앞에서 구현한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큐의 구현에서 사용한 노드 구조하고 크게 다르지 않겠죠. 실제로는 동일하고 뭐만 추가됩니까? 링크부만 하나 추가됩니다. 기존의 노드 하나는 데이터부와 링크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데이터부와 왼쪽 링크부, 오른쪽 링크부 이렇게 포함하면 이중 양방향 연결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부와 링크부 2개, 한쪽은 왼쪽 노드를 한쪽은 오른쪽 노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역시 큰 구조체가 될 수도 있지만 될 거를 대비해서 엘리먼트라는 중간 타입을 둬서 그 중간 타입이 지금 현재는 단순한 캐릭터다. 그렇지만 여기에 구조체로 변경되어서 사용되면 유용하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DQ 노드라는 타입의 구조체 타입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노드 타입을 선언한 것이고 요것이 데크를 선언한 것이죠. 데크에서도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큐 구현처럼 노드를 가질 필요는 없고 노드 포인터만 가지면 되죠. 그런데 노드 포인터를 하나 가지면 안 되고 양 끝을 가져야 되니까 2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노드 아니고 노드 포인터 변수만 2개 모아서 이것을 데크의 타입이라고 선언을 했죠. DQ 타입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가 저 뒤에 나오겠지만 메인 함수에서 하는 걸 이렇게 설명문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수행 순서랑 내가 생각하는 데크의 동작 순서랑 같은지 봅시다. 프론트는 왼편, 리어는 오른편이에요. 왼편에서 A를 삽입 이렇게 되죠. 왼편에서 B를 삽입, B가 A 왼편에 붙죠. 오른편에서 C를 삽입, C가 오른쪽에 붙었죠. 그 다음에 프론트 삭제, 왼편에서 삭제했죠. B를 삭제했어요. 다음 리어에서 오른편에서 삭제, C를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리어니까 오른편에서 D를 삽입, AD 됐죠. 다음은 왼편에서 EF를 차례대로 삽입입니다. E 들어가고 F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내용의 변화 없이
프론트를 한번 엿보고 리어를 한번 엿봅니다. 그럼 프론트는 요것이 다음 나올 원소이기 때문에 F를 보여주고, 리어 쪽에서는 다음 나올 것이 D이기 때문에 D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크한 다음에 출력해 보면 이 내용 그대로 나올 거예요. 피크 리어 한 다음에 출력해 봐도 이 내용 그대로 나올 겁니다. 피크는 내용 변화 없이 엿보기만 하는 기능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데크를 구현해서 보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번 주 과제를 말씀드릴게요. 과제는 312페이지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까지 쭉 그림으로 밝혀주시는 거예요. 먼저 문제를 봅시다. 바로 밑에 있는 그림에 1, 2, 3, 4 이렇게 번호 붙기 전에 윗부분에 S는 하고서는 6칸짜리 배열 그려져 있고 Q라고 하고 6칸짜리 배열이 그려져 있죠. 그럼 11번 문제를 봅시다. 스택 S와 원형 Q의 초기 배열 상태가 이 그림과 같은 거예요. 같다. 여기서 T는 스택의 탑을, 라지 T는 스택의 탑 위치를, R과 F는 Q의 리어와 프론트를 각각 나타낸다. 단 스택에 관한 클래스 함수 푸시는 스택의 삽입, 팝은 스택의 탑이 가리키는 값을 삭제 하고요. 그 다음에 탑은 스택의 탑이 가리키는 값을 반환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탑은 탑이 가리키는 값을 삭제도 하고 그거를 반환도 한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 박스 안에 있는 5개의 문장 중에 두 번째 문장을 봅시다. 두 번째 문장 보면 s.탑의 반환값을 s.push의 인자로 주고 있죠. 그럼 s.탑에서 반환되는 것은 뭐라고 했죠? 탑이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원소가 반환된다고 했죠. 삭제되면서 반환되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서 바로 S에 푸시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들어가는 문장들은 다 반환값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S의 탑도 괄호 안에 인자로 사용됐지만 Q의 프론트라는 것도 인자로 사용되고 있죠. 그럼 그것도 반환값을 가지겠네요. 계속 읽어봅시다. 위의 문제를. Q에 관한 클래스 함수 프론트는 Q의 프론트가 가리키는 값을 반환한대요. remove는 Q의 프론트가 가지는 값의 삭제를 나타낸대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쓴 것 중엔 remove라는 함수는 없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프론트라는 함수를 불렀을 때 원소가 삭제된다는 말은 없죠. 프론트라는 함수는 다시 읽어보면 프론트는 Q의 프론트가 가리키는 값을 반환한대요. 그럼 여기에 있는 설명대로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대로 하면 피크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크로서 프론트 위치에 있는 값을 확인만 하는 게 지금 이 과제에서는 프론트라는 함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프론트는 반환값이 있고 리무브는 반환값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리무브는 Q의 프론트가 가리키는 값을 삭제한다. 오른쪽 문장이 순서대로 실행된 뒤에 Q의 상태는 1, 2, 3, 4 중에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도 문제대로 1, 2, 3, 4 중에도 어느 것인지 답을 밝히시고 또 한 가지는 위에 지금 단계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계잖아요. 첫 번째 단계 지난 후에 S와 Q의 그림, 두 번째 단계 지난 후에 S와 Q의 그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5개 각 단계가 지난 직후에 S와 Q의 그림을 각각 그리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1, 2, 3, 4 중에 어느 게 답이다라고 동그라미를 치세요. 교재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100% 가지고 있으니까 교재에다가 그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푼 다음에 그거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그 사진 파일, 그림 파일을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할 때 자신이 찍은 사진이 초점 잘 맞았는지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보내세요.
그림을 찍었는데 초점이 안 맞아서 뿌옇게 보이는데 그냥 저한테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클래스에서는 제가 사진 보내라고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난 다 했고 사진 찍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그 그림 파일 열어서 초점이 똑바로 맞는지 확인 후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11번을 지금 설명한 방법대로 풀어주시는 게 과제예요. 그럼 여기까지로 이번 주 수업을 마치고 데크의 구현은 다음 주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